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제가 서울대학교 계산과학연합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밑에 uipcs.snu.ac.kr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다면 거기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Undergradu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utational Science 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줄여서 UIPCS라고 부릅니다. 다음. 왜 다른 학교도 없는데 그러면 계산과학을 학부과정에 만들었느냐? 그 설립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대학원에 가면 다 알게 모르게 계산과학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학부 교육은 대학원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해요. 학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고 대학원에 가면 실제로 연구를 하는 걸 하면 실제 자연을 다루고 데이터를 다루고 현상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우리가 어떤 분야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배워야 될 많은 기초 지식이 사실은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고 다학제적이고 학문은 다 일맥상통하다고 얘기는 듣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걸 체험할 기회가 없어요. 벌써 대학원에 갔을 때는 내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구 멘틀 컨벡션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으면 공학 교수님이 교수님이 그런 거 아세요? 우리 기획과에서도 그런 열유체 운동 많이 연구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런가 보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냥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학부에서 다양한 이런 컴퓨터가 여러 가지 활용된 분야를 실제 해봄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기초를 다지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서 배우게 되면 그 분야 한 분야만 알게 됐는데 학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관이 돼 있고 유사하다는 걸 가르치기 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대학원에 가서 하기 위해서는 학부에 공통적인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게 사회의 컴퓨터 활용이 저변 확대입니다. 요거는 요 다음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계산과학에 관심을 가게 된 이유는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들이 과학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핵심은 관측과 실험인데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과학과 관측과 실험을 직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학생 중에 한 명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화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학 실험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약대를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과학에 또 하나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산이고 시뮬레이션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자연 현상 중에는 어떤 것은 관측과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더니까 그 학생이 제 얘기를 듣고 대학원은 바이오 인포메틱스, 컴퓨터 인포메틱스 분야로 대학원을 진출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컴퓨터 진입하는 문턱을 낮춰주면 아마도 장애인들도 과학에 참여할 수 있고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이제 장애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과로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과로 오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더니까 오히려 비장애인 학생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그 계산과학 연합전공 같은 경우 등록 학생이 한 30명, 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장애 학생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작냐고요? 서울대학교의 장애 학생 숫자가 애당초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도 과학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때 저와 수학과, 컴퓨터학과 교수님들이 이런 과정을 만들면 어떻겠냐 했는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오히려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 학생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인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는 원래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자세히 보세요. 장애인 말고 임산부, 노인,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면 장애인과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듯이 아마 교육도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 계산과학 연합전공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학문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그 전문적인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이런 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저희 계산과학의 비전이고요. 다음. 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개념 위에 이 교과 과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듣고 집에 가서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그래도 그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파이썬과 관련된 강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계산과학이 쓰는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빨리 거기에 이룰 수 있게끔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가 미진했던 부분을 스스로 채워가고 스스로 자기 그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액티브 러닝이라는 걸 기본으로 학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연합전공은 저 이외에 이렇게 그 30여 명의 교수님들이 뭐 자연대, 의대, 공대, 사범대, 인문대 등등에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벨 연구소, 그다음에 키스티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변에 있는 회사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또 저희가 이런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계산과학에 있는 여러 가지 클러스터나 컴퓨터들을 그 한 방에 모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또 24동 그 320호는 이런 학부생들이 모여서 숙제를 할 수 있고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연합전공으로서는 아마 유일하게 과방을 만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들어온 기기가 제가 그 이름을 오만이라고 지어줬는데 이거는 그 인텔 xeon 200개 코어로 만들어진
상당히 값비싼 클러스터입니다. 또한 저희가 edu.qlt kr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나 기초적인 온라인 강좌를 개발해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다음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높은 계단을 낮추고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전공은 정해진 학점만 이수하면 되고 연합전공을 신청하고 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연합전공에서 규정한 학점만 들으면 나중에 우리가 졸업장에 계산공학 연합전공을 이수했다라는 표시가 달려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연합전공을 등록하는 게 좋은 이유는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턴십, 워크숍, 학회, 그리고 견학. 저희가 최근에는 이런 국내외 여러 기관을 견학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5년 2월에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또 보잉 항공사를 갔던 거가 있습니다. 이런 견학과 이런 혜택은 등록된 학생들에게만 저희가 제공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합전공은 여러분도 다른 서울대 규정에 의해서 재학생 학생이어야 되고 3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초에 진입하게 됩니다. B- 이상의 학점이어야 되고 이러한 규정들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합전공은 언제 신청하는가? 그게 매년마다 학기마다 다른데 2015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합전공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학기에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있다가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합전공의 총 이수학점은 39학점이고 만약에 이것을 주전공을 한다든가 대표적으로 주전공을 택한 학생들은 자유전공 학생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는 60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학점은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 과목이 있는데 전공 필수 과목 18학점을 이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공 선택 과목은 계산과 관련된 많은 과목들이 이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과에 계산과 관련된 많은 과목들이 인정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18학점을 이수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저희가 한번 이수 과정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빨간 줄로 표시된 것들이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계산과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전공 선택 과목으로 계산과학의 역사라는 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하다면 그런 온라인 머티리얼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2학년 때 계산과학 연합전공에 진입했다고 하면 첫 번째 배우는 것이 계산과학의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분방 정식의 활용, 수치 해석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컴퓨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세 분야를 다 이렇게 조금씩 맛을 보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1학기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2학년 1학기 때 개설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계산과학 이론 및 실습이라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컴퓨터학과를 간다 하면 가르쳤던 과목이 처음으로 배웠던 언어가 C입니다. C++. 근데 C는 참 좋은 언어이고 막강한 언어인데 너무 난해하다는 게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같은 유명한 대학교의 컴퓨터학과 전공도 첫 번째로 가르치는 과목은 C가 아니고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훨씬 사용자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이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언어에 너무 제약을 받아가지고 언어 때문에 진짜 배워야 될 중요한 컨셉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배울까봐 파이썬을 활용하는데, 저희 계산과학 연합전공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계산과학 이론 및 실습을 가르치고 2학기 때 계산과학 이론 및 실습 2에서 자바와 C와 C++를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진입 단계를 낮게 해놨죠. 여러분 보시면 계산과학의 역사, 이해, 파이썬, C, 자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3학년 때가 어쩌면 제일 힘들지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수학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제공되는 과목이 수치 선형대수, 또 그다음에 수치 해석입니다. 선형대수는 진짜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아주 중요해진 학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1차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선형대수 기계입니다. 선형대수를 빨리 풀 수 있는 게 컴퓨터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주로 이런 수학적인 이론을 다지고, 4학년에는 고성능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 애니메이션, 또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별로 된 과목을 배움으로써 컴퓨터가 어떻게 특성화되고 또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에 계산과학 종합 설계라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지도 교수를 선정해서 그분과 연구 주제를 잡아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지도 교수님과 1대1로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여러분이 졸업장에 계산과학 연합전공 이수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이거는 이번 학기에 저희가 개설한 새로운 과목들이고, 여기에 보면 2학기 때 또 개설될 계산과학의 역사라는 과목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계산과학을 졸업하면 어떤 분야로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신 학계라든가 연구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산과학은 선진국 학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계산과학이 학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확대돼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 미국이나 이런 대안처럼 창의적이지가 못해요. 하지만 그 여러 개발도상국이 따라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부도 많이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계산과학 연합전공을 배워서 어디에 취직하면 됩니까? 대학이나 연구소 말고요. 그럼 저도 글쎄 그렇게 몇몇 기관들이 있지만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그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감사합니다.